제가 주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최승주라고 하고요. 제1에이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강수 교육이랑 하우스 시공에 관해서 시간을 좀 맡았고요. 내년으로 해서 시간을 진행하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둘째 날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스마트팜 컨설팅 시간이랑 좀 애매해서 첫째 날로 바뀌어갖고 첫째 날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진행할 거는 관수자재 이해와 하우스 시공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만나뵀던 분도 있고 통화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유통센터의 관수자재하고 하우스 부속 관련해서 납품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 실무 쪽도 몇 년 전부터 새로 과목을 맡아갖고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이 좀 떨릴 거예요. 아무리 좀 했어도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좀 어눌하게 해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물량이 페이지가 좀 쪽수가 많아서 이제 자세부에서 준비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개인 책자 만들어서 따로 드렸거든요. 여기 책자에다 하니까 글씨가 너무 안 보여갖고 작게 프린트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따로 저를 만들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2시간은 이론으로 하고 1시간은 저희가 관수자재를 갖고 왔어요. 실무를 1시간 진행을 할 건데 인원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한 팀은 좀 같이 해드리는데 저희 직원이 한 3명 같이 오긴 했어도 좀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크게 목차 보시면 진행을 이제 1, 2, 3, 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장은 이론인데 3장은 실무고요. 근데 지금 1, 2장을 2시간 하고 1, 2장을 2시간 하고 3장 실무는 한 30분 가량 이론 한 다음에 바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4장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말고 따로 그 4장은 따로 제가 배포 자료 갖고 왔고요. 저기 책자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제 1, 2, 3장이 거의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연결이 다 돼 있어서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언급을 같은 내용을 언급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관수는 요즘 이렇게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제 좀 강원 독채 싸우고 해서 정부에서도 구조사업 좀 많이 진행하고 있었고 중요성이 많이 있기도 부지런하신 분은 이제 농산물도 좀 비싸게 파시고 관수물 잘 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부지런하신 분들은 좀 농가 수익도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수에 관심 좀 농가들이 좀 많이 높아졌고요. 일단은 초기에 유통센터에서 이렇게 바코드화 작업해서 진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에 진열을 저희가 해드리고 거의 다 바코드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수는 처음에 이제 물을 어디서 공급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지하수나 이제 그 지표수 이제 관로 같은 데서 이제 물을 끌어당겨서 물을 저장을 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공급원에서 저희 그 밭에 물 주는 경우도 있고 거의 이제 전기 펌프나 엔진 펌프로 해서 이제 휘발유나 전기로 해서 물을 다 주고 있고요. 구매는 그다음에 이제 그 양수기 다음에 이제 관으로 해서 뭐 쿨러나 뭐 이런 식으로 밭에 주게 됩니다. 이제 분소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엔진 양수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휘발유로 했을 때 이제 노수관으로 해서 노즈용 스프링클러 설치한 좀 거를 그냥 간략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바로 침수를 안 하고 이제 물탱크로 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펌프로 해서 물 주는 경우도 그림으로 좀 나타났고 이제 맨 위에 보면은 그 연질관으로 해서 이제 하우스 위에는 이제 천장에서 주는 경우가 많고요. 바닥으로 주지만 바닥으로 줄 때는 이제 분소스나 전적 테이프, 뭐 인라인들이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순서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물탱크 부분을 보면 물탱크가 이제 원형 물탱크가 농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 물탱크는 이제 좁은 공간 하우스가 좀 낮으니까 이제 물탱크 원형 물탱크를 못 들어가는 공간에 이제 사각 물탱크를 쓰고 있고요. 공간 때문에 근데 사각 물탱크가 좀 더 비싸니까 이제 노지에는 원형 물탱크를 많이 쓰고 있고 노지 탱크는 흰색으로 된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흰색으로 된 게 이제 물 수위를 볼 수 있으니까 몇 리터에 얼마나 타야 되는지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이제 농약 탱크는 거의 사용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회사 거를 정리를 한 거죠. 거의 아예 수직거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청색, 백색 그 리터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이제 코드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참고인데 이거는 이동형으로 접이식 물탱크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바닥 면적을 너무 크게 차지해야 되고 평평히 해야 이게 안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사막 지역이나 긴급하게 그냥 물 써야 될 경우에 그럴 때 간이로 이제 물탱크를 사용하는 경우고요. 국내에서는 많이 판매되는 않는 건데 참고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 펌프하고 엔진 양수기의 차이점이 이제 전기 펌프는 1마력, 반마력 뭐 다 팔고 계시잖아요. 그게 전기 펌프 그 엔진 양수기는 이제 휘발유로 해서 하는 그 이동성이 좋은 그런 펌프로 이제 물을 끌어당기는데 펌프의 원리는 이제 인플라 회전축 날개에서 회전시켜 갖고 그 물을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공기가 조금이라도 새 들어가면 물이 잘 안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흡입할 때는 그 공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체크를 꼭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이게 고장난 거 아니냐 이렇게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왜 안 빨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충 고무줄 있잖아요. 그걸로 가만놔도 안 빨려 들어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링 처리해서 나사로 해갖고 철저하게 그거 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펌프는 보통 여기 마력수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농가들도 그러니까 반마력, 1마력, 2마력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고 있고 3마력 이상 이제 삼상으로 쓰시는 분은 이제 3마력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펌프가 대부분 어느 회사든 반마력은 40mm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마력하고 2마력은 50mm 나사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 그렇고요. 이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전기 펌프는 일단은 나사가 판매를 해보시면 다 그 앞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 양수기는 반대로 나사가 다 순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을 챙겨주실 때 그걸 머릿속에 있으시면 좀 챙겨주시기가 편하고요. 전기 펌프는 이제 뭐 이렇게 전기가 있는 데서 고정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엔진 양수기는 이제 이동형으로 좀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산악 지역이나 이런 밭에 그 물탱크랑 같이 싣고 가서 하는 경우가 좀 꽤 많고요. 엔진 양수기는 이제 그 마력수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제 그 몇 미리짜리 요거 꼭 체크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50mm 순나사로 돼 있는 거를 보통 많이 쓰실 텐데 75mm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2인치냐 3인치냐. 2인치가 뭐냐면 1인치가 25mm니까 40mm는 1과 2분의 2. 그다음에 그 2인치는 50mm. 이것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이제 그 농가랑 대화하기가 좀 편하실 거고요. 이제 양수 능력은 그 제조사마다 그 다 라벨에 써 있긴 한데, 보통 흡상고, 앞상고, 그다음 최대 양수량. 이제 보통은 그 물량 계산하는 게 이제 최대 양수량을 보고 계산을 현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최대 양수량이 이제 630 같은 경우는 반마력인데 1시간에 18,000리터, 그러니까 18톤 물을 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노즈용 스프링클러 하나당 몇 리터를 나오니까 이게 몇 개를 이게 양수기 하나에 몇 개를 돌릴 수 있다.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런 거 따질 때 이제 최대 양수량을 보통 많이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1마력이지만 930하고 950은 이제 그 양수량이 조금 차이가 있죠. 950 같은 경우는 반마력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높이 올릴 수 있는 앞상 높이가 28m죠. 네, 힘이 조금 더 세다는 얘기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경사나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천장에서 줘야 되니까 앞서 950을 쓰시는 그 시공업자분들 좀 있으시고, 이렇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펌프는 좀 그렇게 1마력도 구분이 돼 있고, 윌로나 GS는 구분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조사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서.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전원이 220V 거의 다 사용하는 겁니다. 2마력까지. 그거 전기를 좀 확인하셔서 저희 판매하시는 것도 권하고요. 이제 3마력 같은 경우는 삼상으로 이제 보통 많이 쓰시니까 그것도 이제 찾으시면 확인하신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엔진 양수기나 이제 뭐 그 전기 양수기나 유의사항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기동 전에 이제 물 보내기 전에 마중물을 꼭 펌프 안에 버놓은 다음에 해야 이제 물이 나가. 빨아들이기가 좀 쉽고요. 마중물을 무조건 가득 넣고, 근데 가득 안 차요. 조금씩 흐르기 때문에. 왜냐면 출수구에서 그 출수구 높이가 있기 때문에 출수구 높이 반 이상은 그래도 넘게 버놓고 지금 가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너무 뜨거워서 이게 가열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임필라 부분에 모래가 많이 껴서 이게 돌아가는데 얘가 그 코일에 열이 받아갖고 뜨거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작동을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수리를 해야 완전
파기가 안 되고 그래도 조금 수리가 좀 용이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수를 판지 얼마 안 된 그 지하수는 흙이 계속 올라요. 며칠 퍼내도 며칠 퍼내도 흙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어쨌든 지하수도 새 거고 모타도 새 건데 모타가 새 거를 갖다 놨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흙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빌라가 보면 흙이 많이 저기 차 있을 때 계속 돌아야 되는데 못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과열된 경우에는 꼭 저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누전 차단기는 무조건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게 최선이죠. 물이랑 관련된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레인 캡은 가끔 이제 밑에 바닥에 요 나사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그 물을 뺄 수가 있어요. 저기 마중물 들어가는 통인데 거기서 좀 그래도 모래를 좀 가끔 빼는 게 좋고요. 엔진 양수기는 수나사로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인치별로 이렇게 다 모델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농가들도 다 몇 인치짜리 달라 뭐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싱이 조금 많이 틀릴 텐데 수입 엔진이고요. 혼다도 이제 혼다나 코싱이나 이제 엔진은 거의 혼다 거고요. 이제 계양은 중국 OEM인 것 같고 이제 한 엔진은 국산입니다. 전기 펌프랑 좀 유사한 점은 마중물을 꼭 이것도 넣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휘발유 관련해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막힌 공간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이제 까만 연기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일산화탄소 이제 중독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밀폐 공간에는 설치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엔진 양수기는 처음 살 때 그 엔진 오일을 별도 구매해서 꽉 채운 다음에 그 작동을 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 같이 파실 거예요 아마. 엔진 오일을 주입한 다음에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하고 다음에 설치되는 부분이 이제 모래 여과기인데요. 모래 여과기를 설치를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도 한데,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물 나오는 구멍이 좀 큰 것 같은 거나 이제 뭐 분소스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모래 여과기까지는 설치는 안 하시는데, 이제 스프링클러 중에 이제 미니 스프링클러나 뭐 이런 걸 그 점적 테이프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점적 테이프는 그 물 나오는 관로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 모래가 잘 막힙니다. 그래서 모래 여과기를 그 점적에 관련된 제품들은 이제 점적 테이프, 인라인 드립, 점적 단추 이런 거는 모래 여과기를 항상 써야 되고요. 그 모래 여과기 중에 이렇게 그 디스크 필터형이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 90% 이상 제품은 이제 필터형이고요. 이제 스크린 필터형은 이제 20mm나 좀 작은 것들은 이제 스크린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디스크 필터는 이따가 좀 실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그 청소 방법이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나와요. 그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중국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입수구하고 출수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게 반대로 되면, 반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디스크 필터가 꽉 막혀버려요. 이게 풀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판매를 할 때 그 청소 방법하고 그
그리고 설치할 때 입수 출수구 요 두 가지는 농가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120메시짜리로 보통 많이 파는데 그거보다 이제 모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걸로도 감당이 안 돼서 이전에 쓸 수 있는 여과기 필터 없이 쓸 수 있는 여과기가 이제 장군 여과기라고 이제 요만한 높이에 원심력으로 해서 밑에 모래 가라앉게 한 다음에 이제 빼낼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이제 이전에 설치를 해서 이제 모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장군 여과기를 설치하고 한번 요걸 또 다시 설치를 해보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굵은 모래를 좀 미리 빼내고 하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모래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아까까지 말씀드린 이제 필터형이 거의 다 순나사 50mm로 되어 있어요. 국내 제품들이 해외 수입 제품들도 이제 국내 실정에 맞춰서 50mm 된 걸로 50mm 순나사로 된 걸로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20mm로 돼 있는 거는 모타가 여과기가 요만해서 좀 작은데 그거는 이제 양액 탱크 앞에 거기에는 요 작은 걸 있습니다. 양액 탱크 앞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메쉬라는 용어가 이제 모래 크기를 걸을 수 있는 모래 크기 크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120메시 정도 되면 전적 테이프 그거보다 더 작은 모래가 이제 흘러 들어가도 전적 테이프에서도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모래 여과기를 썼다고 해서 모래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식용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모래는 작은 모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 쓰기에는 모래 여과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정수기를 사용해야죠. 그때는. 여과기는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여과기 다음부터는 이제 농수관이나 수도관, 그다음에 LD관으로 해서 이제 밭까지 가게끔 이제 그거 아니면 이제 천막호스 같은 거, 이제 송수호스 같은 걸로 이제 밭까지 이제 물을 이동을 시키는데 이제 PE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질관과 연질관으로 좀 구분을 하는데 경질관은 이제 하이 덴시티고 이제 고밀도, 그다음에 연질관은 이제 로우 덴시티, 저밀도입니다. 그래서 고밀도가 이제 멀칭비닐 팔아보면 하이덴, 로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덴은 좀 이렇게 찢어지는 게 일자로 쭉 찢어지죠. 화학 성분 때문에 그러니까 LD 멀칭비닐은 좀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이제 LD는 좀 조직이 좀 부드러워갖고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이제 립불을 낄 때 조금 약간 더 잘 달라붙어 있어서 이거는 스프링클러 하우스 위쪽에 설치를 할 때는 LD를 보통 많이 쓰는데 농수관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LD가 그래서 조금 덜 방울방울 좀 덜 새기 때문에 이제 업자들은 LD만 좀 사용하고 있고요. 이 용어 때문에 이거는 좀 2페이지에 했던 거고, 이제 농수관, 이제 수도관의 차이점은 뭐냐면 농수관은 거의 재생입니다. 국내 생산되는 것들은 재생 원료고 이제 식수로는 사용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죠. 그리고 농수관은 1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얀색으로 해서 수도관은 보면은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해서 원료가 이제 또 다른 원료가 또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식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수도관은 파열함이 KS 제품에 맞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농수관은 규정이 없어요. 그 파열압 규정이. 그래서 그 수도관은 뭐 하자가 별로 생기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해도 버틸 만한 그런 압을 갖고 있고요. 농수관은 이제 찌그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차도 위에다 설치를 하려고 할 때는 수도관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단가가 동수관보다 한 2배 넘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많이 썼다가 농가들이 부담이 되니까 요즘 좀 수요가 좀 줄었어요. 그 연지가는 아까 좀 작업이 부드럽다 하고 이 그 규격을 피 부속은 다 관에 맞춰서 부속이 미리수에 맞춰서 부속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처음에 세팅했을 때 20mm, 25mm, 30mm, 40mm, 50mm 이렇게 부속을 이렇게 5가지로 좀 처음에 많이 해드려요. 16mm도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를 추가로 요청하시면 이렇게 좀 세팅을 해드리고 그 20mm나 25, 3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관이 아니고 지관으로 보통 많이 쓰고요. 한 60% 이상은. 그다음에 40, 50은 이제 뭐 원관으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관은 이제 가지자 써갖고 이제 원관에서 이제 빼 나가는 그런 관을 쓸 때는 20, 25, 30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40mm, 50mm가 이제 원관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모타부도 다 40mm, 50mm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보다 이제 40mm 모타를 이제 30mm 관으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압이 너무 차게 되면 이제 그 노수관 같은 경우는 파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탱크를 앞에 쓰고 있으면 밸브 처리를 해서 이쪽 반 열어서 다시 오버히트 하게끔 그러면은 이제 그 모타의 힘이 너무 세지면 과열되니까 그 물을 조금 그 원수 탱크로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톱팟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머릿속에 있으면 좀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오버히트 시키는 것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관은 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가끔 저한테 해주세요. 저도 좀 긴장 좀 풀고 그러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다음에 이제 분소수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관에서 이제 분소수 가짓수가 엄청 많아요. 분소수가 지금 개발된 게 이제 보통 많이 판매되는 거는 옛날부터 저서로스 이제 분소수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저서로스고요. 저서로스는 이따가 자세히 분류별로 해서 이제 좀 설명을 사진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1번 점적 테이프, 그 다음에 2번 점적 호스, 그 다음에 3번 분수 호스. 점적이라는 용어는 이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게끔 하는 관수가 점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수호스, 그 다음에 배호스, 이제 배호스는 이제 천막호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이제 나선호스는 이따가 또 계속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편사호스, 농야호스, 리호스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적 테이프는 여기 보면 이제 그 2가지 방식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판매되는 거는 이제 칩 타입입니다. 칩을 호스에 하나씩 박아서 그 칩 있는 데서 방울방울 물이 나오게끔. 그 다음에 이제 띠 타입이라고 해서 띠가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내부에 이렇게 물 이렇게 주름돼 있는 게
그 물이 지그재그로 흐르게 해서 압이 주른 다음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주름돼 있는 게 물이 들어가서 물이 이제 그 지그재그로 해서 수압이 줄어든 다음에 이제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 물이 그냥 찍 쏘겠죠. 분소수처럼. 예, 그래서 점적은 이제 그 수압을 줄여서 방울방울 떨어지게끔. 그걸 왜 하냐? 분소수는 물량을 너무 많이 써요. 한 구역에. 근데 점적호수는 여러 구역에 한 번 틀어놓고 다른 일 보고 와서 해도 돼요. 분소수는 여기 줬다가 물량이 딸리니까 이제 구역을 나눠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농가가 여기 줬다가 물 끄고 또 여기 또 밸브 틀어서 여기 또 주고 또 껐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농가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멀칭 비닐 속에 이제 물을 주는 경우 그럴 때는 거의 다 점적을 씁니다. 옛날에는 이제 관소수라고 분소수가 이제 옆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걸 쓰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관소수를 쓰고요. 왜냐면 점적호수는 1000m 이렇게 나오는데 관소수는 200m. 이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설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물 활용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전보다는 이제 점적 테이프 수량이 엄청 많이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여기 보면 전적 테이프는 그 분소수처럼 재질이 이제 그 조금 얇아요. 0.2mm. 분소수가 0.25나 0.2mm 이 정도 두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상품 등록되어 있는 그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0.2mm는 두께고 15는 이제 물 나오는 간격입니다. 15cm 간격으로 물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1000은 이제 그 한 제품이 1000m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생산 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점적 테이프는 규격이 다 똑같습니다. 16mm, 13에서 16. 그러니까 두께가 크기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점적 밸브가 거의 공통으로 거의 그 다 되어 있습니다. 미니 형태로 미니 밸브가. 그 다음에 점적호수는 이것도 점적으로 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멍이 한 칩에 3개 정도 뚫려 있어요. 회사마다 좀 틀린데 2개 이상. 그러니까 앞뒤로. 이런 점적호수를 왜 쓰냐? 이제 점적 테이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교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수원이나 이제 그 블루베리 같은 경우 이제 그 단연작들은 매번 이게 테이프를 갈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라인 드립을 쓰고 있습니다. 단연작들은. 그리고 여기에 일반형이랑 압력 보상형이라고 이제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압력 보상형은 거의 제품에 실리콘 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압이 있을 때 실리콘이 밀려나가면서 물이 나오게끔 해서 압력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틀어놔도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그 압 이상 되면 그때 열리기 때문에 앞뒤 물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력 보상형을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경사가 좀 심한데 그럼 뒤에 물이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높은 데는. 그럴 때는 비싸도 농가가 압력 보상형을 찾을 겁니다. 뒤에는 작물이 잘 안 되는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해놨고요. 이거는 이제 점적 호스는 보통은 농가들이 인라인 드립이나 인라인 드립이라고 용어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점적 호스라고도 하지만 인라인 드립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점적 테이프가 이제 AS 날 경우 이건 회사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할 경우 용어를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제품에 좀 다 써있긴 한데 주의사항을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실방구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진 찍어서 확대해 봐야 알아요. 이빨 자국처럼 이렇게 톱니 모양이 돼 있는 구멍이 있으면 이거는 저희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염영청이 구멍을 뚫은 겁니다. 벌레가. 근데 구멍이 엄청 낚싯바늘처럼 작아요. 그거는 이제 뭐 살충제 같은 거를 아시는 분은 좀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깔거든요. 그 이염영청 때문에 구멍 나는 경우 그때가 한 가지가 있고 그건 이제 그 회사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냐면 그 돋보기 현상 때문에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위에 보면은 측면에 파이프 있는데 물이 좀 고였어요. 그러면 햇빛에 밑에가 이제 돋보기 현상으로 타요. 그럼 멀칭비닐까지 타고 이렇게 가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회사 책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인 거고 그 여과기 설치나 이제 사용사의 부주의 때문에 그건 이제 그 테이프를 잘라보고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거의 모래가 얼마나 있나 그런 거는 이제 모래 관리를 잘 안 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거의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회사에서 잘못하는 경우는 그 칩이랑 그 호스가 잘 안 붙어 있어서 이게 그 물이 안 나오는 경우 그거는 이제 회사 잘못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안 뚫려서 이화명청이 뚫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간격이 똑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물이 새요. 그럼 이게 호스가 생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쭉 튜브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물질 때문에 이게 호스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 그래서 구멍이 나서 물이 좀 이렇게 쭉쭉 쏜다. 그러면은 이게 그 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쭉쭉 쏘냐 이걸 물어보시면 그건 무조건 회사 잘못이고 일정한 간격이 아니다. 이런 벌레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 사진을 한번 찍어서 확대를 해보셔라. 이렇게 하고 안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현장 뭐 그 전화로도 안 되면 이제 일단 현장을 가야겠죠. 회사 직원이 부르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전조호스는 두께가 좀 이렇게 1.0mm, 1.12mm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자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 분수호스인데 분수호스의 구별을 이제 생산할 때 이제 그 구멍을 일자형이나 이제 그 오자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생산을 하거든요. 일자형은 왜 일자형으로 했냐? 이거는 이제 칼타공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그 호스 보면은 칼로 찍 거져 있어요 구멍이. 그러면은 이게 벌어져야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자형보다는 앞뒤 물 편차가 적어요. 그래서 그 요거는 일자형은 장점이 이제 그 앞뒤 물 편차가 오자형보다는 좀 덜하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이제 일반하고 장수 이렇게 장수 원료를 섞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막호스라든지 측설호스 이런 것들은 이제 하우스 내부에 쓰기 때문에 이게 그 하우스 내부는 열이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수 원료로 쓰는 것들은 측설, 구설, 수막, 미스트호스 이렇게 수막호스를 대부분 많이 팔리는데 이거는 장수 원료가 들어있는 제품을 판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호스에 엠보싱이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거는 왜 들어가 있냐면 멀칭 비닐을 해놓고 이제 호스를 깔으면 물 때문에 이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관수호스는 그래서 이제 그 엠보싱을 넣어줘요. 그래서 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그 딸기 호스는 지금은 이제 양액 재배 때문에 많이 쓰진 않지만 옛날부터 이제 쓰는 이유가 이것도 처음에는 분소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멀칭 비닐을 씌워서 이제 관소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기 호스도 엠보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좀 많이 문의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 보통 보면은 이제 5.5나 6이나 이렇게 그 호수에 써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수에 그거 써 있는 거는 물 나오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작물을 심는 간격을 농가가 좀 편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쇄만 해준 거예요. 물이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5치 반에 작물을 심을 건지 6치에 심을 건지 요거는 그 뭐 거의 딸기 쪽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해서 딸기 호수는 거의 100%다 인쇄가 돼 있고요. 근데 그 다른 호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요거를 인쇄하는 거를 철거를 안 하고 인쇄가 될 때가 많아서 예, 그냥 분소수에도 가끔 인쇄가 된 제품들도 섞여 있는데 요거는 숫자 써 있는 거는 이제 물 나오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서로스는 이제 물 나오는 게 이제 보통은 3m짜리가 많이 팔리고요. 그다음에 그 6m짜리는 그 반경이 조금 더 넓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좀 수압이 좀 있는 데서 써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까는 노동력이 좀 줄겠죠. 6m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6m 정도 많이 그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측서로스는 하우스 내부 옆에서 이제 작은 작물들, 이제 파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할 때 측서로스를 쓰고 스프링클러를 써도 측서로스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물 골고루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측서로스도 이제 가끔 찾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우스 파이프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측설 고정구라는 제품이 같이 팔려야 됩니다. 고정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UV 차단제 돼 있는 제품으로 이제 쓰시는 게 좋고요. 확인하시고요. 고소로스도 이제 하우스 내부에서 이렇게 위에서 줄 내린 다음에 호스를 설치를 하는데 요것도 그 고소 호스타일이라는 제품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좀 설치가 좀 번거로워요. 위에서부터 매달아 갖고 이렇게 그 코드사나 이런 걸로 줄 내림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또 수평으로 또 줄을 또 설치를 해서 그 이제 수평줄에다 이제 타일을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번거로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관수호스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에보싱이 좀 돼 있고 옆으로만 나옵니다. 멀칭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멀칭 호스라고도 농가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이제 관수 호스는 이제 일자형 그 칼타공으로 한 걸 대부분 많이 씁니다. 딸기 호스는 이제 그 하우스 내부에 이제 고랑 위에다 이제 키울 때 그때 많이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멀칭을 안 깔아요. 이제 흠뻑 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저소로스 역할을 좀 하는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딸기 호스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박 호스는 그 난방기를 쓰게 되면 연료가 너무 많이 그 비용이 나오니까 이제 그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수막호스를 무조건 설치를 합니다. 수막호스는 이제 이중 비닐에 이제 물로 막을 해주는 거예요. 밤새 이제 물을 틀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열기가 등 빠져나가게끔 보온 효과를 위해서 수막을 하는데 이제 천창에다가 하는 경우는 양쪽으로 물이 나와서 양면 수막, 그 다음에 측창에다가 설치할 경우는 옆에서 나와서 편측 수막, 한 방향으로만 물이 나오고요. 근데 양면 수막하고 편측 수막은 그 철가루가 많이 들어간 지역,
그 비닐에 물 뿌리면 왜 빨개지죠? 비닐이. 그러면은 보통은 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측면에다 많이 설치를 해요. 그리고 양면 수막은 그 물 꼭대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바닥에서는 수막 물바지에 보면 살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측면 비닐에 또 그 살짝 이렇게 얼어 있고 그래서 너무 추운 데는 보통 그냥 편측 수막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높이를 좀 낮춰서 물을 주는 거죠. 그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위에 수막고리를 이제 같이 파는데 가로줄에다가 고리를 걸 때하고 이제 밴딩 파이프에다 고리를 걸 때하고 이제 그 다르죠. 가로줄에다가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호스랑 똑같은 방향으로 수막고리가 되면 되고 이제 밴딩한 데다가 하면 이게 역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편측 수막용이나 뭐 이렇게 역방향으로 바뀌는 수막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돼 있는지 이제 역방향으로 고리가 꺾여 있는지 그걸 찾으실 때 그걸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구분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스트 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새로 개발된 제품인데 물이 미스트라는 거는 이제 분소수처럼 찡 나가는 게 아니고 안개보다 살짝 굵은 입자로 하는 걸 미스트라고 하는데 그 형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막 같은 거 할 때는 수막 호스라면 이제 물줄기로 나가잖아요. 그런 딱 닿은 다음에 이렇게 퍼지는데 요거는 아예 퍼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 물량이 적어도 그 전체 막 효과가 좀 훨씬 좋죠. 근데 단지 이거는 좀 생산 원가가 좀 비싸요. 네. 그래서 그것만 조금 농가가 이해하면 제품은 좀 훌륭한 제품이라 네,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송소스 같은 경우는 지금 50분인데 조금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 여기부터 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좀 쉬시죠.